이 금싸라기 땅에 한국 아파트를 지어 제정신이야. 막상 한국 아파트가 들어온다고 하자 미국 상류층들의 투자 열풍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리안이라고 합니다. 미국에서 부동산 개발 업무를 맡아 10년 넘게 일해왔습니다. 단순 궁금증으로 시작한 일이 이제는 제 삶의 중심이 되었네요. 현재는 독립적으로 프리랜서 생활을 하고 있어요. 다양한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여러 난관도 극복해왔지만 이번 의뢰는 정말 특별했습니다. 가상화폐로 갑작스럽게 부를 축적한 신흥 갑부리사가 개인적으로 연락해온 거였죠. 제안을 받았을 때 많이 망설였어요. 한국이라는 나라로 이동해야 한다는 점이 걸림돌이었습니다. 오징어 게임 같은 콘텐츠로 알려진 곳이지만 개인적으로는 깊이 탐구해보지 않았던 국가였거든요. 더구나 일반적인 시장 탐색이 아닌 개인 프로젝트라는 측면도 고려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보수와 여건이 상당히 유혹적이었어요. 프리랜서 입장에서 이런 제안은 드물게 찾아오니까요. 결국 리사의 제안에 응하기로 했습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마다 세밀한 준비를 하는 편인데 이번만큼은 처음부터 뭔가 색다르다는 감각이 들었어요. 리사와의 첫 만남은 뉴욕의 고급 펜트하우스에서 이루어졌습니다. 30대 초반에 세련되고 젊은 여성으로 첫 느낌이 상당히 좋게 느껴졌습니다. 리사는 뛰어난 외모와 세련된 패션 감각을 지니고 있었어요. 대개 부유층은 일정한 벽을 세우는 경향이 있는데 그녀는 뜻밖에도 매우 솔직한 자세를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미팅 종료 시점에 리사의 발언 하나가 모든 일을 경악시켰어요. 이번 한국 방문이 단순 투자 목적이 아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리사는 한국식 아파트의 구조와 설계를 조사해서 이것을 미국에 들여오려는 대담한 구상을 갖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농담으로 들렸죠. 그러나 그녀의 진중한 눈빛을 목격하고 나니 농담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리사는 한국의 선진 건축 기술, 공간의 효율적 활용, 그리고 커뮤니티 중심적 주거 문화를 미국 부동산에 도입하고 싶다고 설명했어요. 저는 납득이 가지 않았어요. 제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한국의 건축 방식을 어떻게 한 번만에 적용할 수 있을지 이해가 안 됐거든요. 제게 한국은 그저 맛있는 요리와 예의 바른 사람들이 사는 곳 정도로만 인식되어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미 가상화폐로 엄청난 자산을 모았는데 왜 하필 한국식 아파트에 매료되었는지 궁금했어요. 혹시 어떤 경험이 그녀에게 영감을 줬나 생각했습니다. 현실적 관점에서 보면 문제가 산더미였어요. 미국의 건축 법규를 어떻게 통과시킬 것이며 문화적 차이는 또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의문이었죠. 그리고 제가 걱정할 바는 아니지만 미국인들이 과연 한국식 거주 형식을 좋아할까 의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겐 이 모든 요소가 엄청난 과제일 수밖에 없었어요. 혹시 그녀가 충동적으로 이런 선택을 한 건 아닐까 우려되기도 했어요. 갑작스럽게 부자가 된 사람들은 종종 예측 불가능한 행동을 보이곤 하니까요. 그럼에도 리사의 시선은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이토록 확신을 가진 데는 분명 근거가 있을 거라 여겼어요. 그러다 보니 저도 자연스레 한국이란 나라에 호기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초기에는 단순 부동산 시장 조사로만 여겼던 이 과업이 점차 더 특별한 의미로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미팅 후 숙소로 복귀했을 때도 리사의 발언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미국에 한국식 아파트를 건설한다고? 이건 결코 간단한 과제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리사는 도대체 무엇을 보고 그런 결단을 내렸을까요? 저로서는 쉽게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컴퓨터를 열고 한국의 아파트에 관해 찾아보기로 했어요. 그녀가 어떤 측면에 가치를 두었는지 조금이라도 파악하고 싶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검색 결과를 확인하자마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화면을 가득 채운 이미지들은 전부 동일해 보이는 회색 구조물들이었어요. 원거리에서 보아도 건물들이 촘촘히 밀집해 있었고 거대한 콘크리트 덩어리 같았습니다. 솔직히 답답함을 느꼈어요. 이게 뭐지? 전부 유사한 모양의 회색 건물뿐이네. 이렇게 빽빽하게 붙어있는 곳에서 어떻게 사는 거야? 라는 생각이 자연스레 들었습니다. 미국에서는 대부분 독립된 주택 형태를 지니고 집과 집 사이에 넓은 정원이나 간격이 존재하잖아요. 반면 한국의 아파트 단지는 마치 거대한 주거 블록과 같이 느껴졌습니다. 개발자 시각으로 봐도 낯선 광경이었고 솔직히 좀 갑갑해 보였어요. 그래서 내부는 좀 다른가 싶어 더 조사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검색을 계속하자 아파트 내부 사진들이 등장했는데
처음 받은 인상은 그리 긍정적이지 않았어요. 모든 것이 극도의 효율성을 추구한 설계 때문인지 어딘가 무겁고 차가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주방은 한 걸음만 움직여도 모든 것에 닿을 정도로 협소했고, 거실은 기본 가구 몇 개만 배치해도 꽉 차 보였어요. 아무리 정돈된 공간이라 해도 너무 제한적이어서 사람들의 숨소리마저 메아리 칠 것 같은 감각이 들었습니다. 방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사진 속 침실은 대부분 작고 단순한 구조였습니다. 침대 한 개와 책상 하나로 이미 빽빽한 느낌이었죠. 모든 것이 실용적으로 잘 설계된 것은 맞지만 오히려 그 실용성이 인간적 여유를 상실하게 하는 듯 했어요. 미국에서 경험해온 널찍하고 트인 공간들과는 너무나 상이한 모습이었습니다. 이제껏 방이란 것은 그저 수면이나 일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그곳에 거주하는 이의 스토리가 담겨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부동산 분야에서 일하면서 공간의 가치를 항상 중시해왔죠. 그런데 한국 아파트를 살펴보니 그런 포근한 감성을 발견하기 어려웠습니다. 마치 기능성만을 철저히 고려한 구조물처럼 느껴졌거든요. 특히 창을 통해 본 경관이 기억에 남았어요. 빽빽하게 들어찬 아파트들이 연이어 펼쳐지는 모습이 생소하면서도 갑갑하게 다가왔습니다. 미국에서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는 창밖을 바라볼 때 확 트인 느낌이 중요하다고 늘 강조했는데, 이곳에서는 인접 건물의 벽과 똑같이 생긴 또 다른 주거동들이 시야를 가득 메우고 있었어요. 리사는 이러한 환경을 알면서도 미국에 적용하려는 걸까?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컴퓨터를 닫으며 생각이 혼란스러워졌어요. 밀집된 회색 건축물들, 한정된 내부 공간, 익숙지 않은 주거 환경까지. 한국 건축의 독특함을 많이들 이야기하지만 과연 그 이유를 직접 체험하며 이해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한국으로 떠나기 전 리사의 부동산 매니저가 주관한 회의가 추가로 예정되었어요. 프로젝트의 세부 사항을 의논하는 자리였지만 실질적으로는 리사가 어째서 한국형 아파트에 매료되었는지 그 배경을 듣는 시간이 더 길었습니다. 리사는 그간 해외에서 겪었던 불편했던 거주 경험들을 솔직히 공유했어요. 디지털 화폐 투자로 거액을 벌고 난 후 전 세계 여러 국가를 여행하며 다양한 형태의 거주 공간에서 생활해봤지만 만족스러웠던 곳은 거의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커피잔을 살짝 들어올리며 가장 괴로웠던 곳으로 파리를 꼽았어요. 말의 구역의 매력적인 건물에 반해 고액의 임대료를 지불하고 입주했으나 실제 거주해보니 악몽 같았다고 토로했습니다. 리사는 17세기에 건설된 건물이라 엘리베이터는 처음부터 기대할 수 없었고 매일 나선형의 협소한 계단을 오르내려야 했다고 했어요. 사람들이 말하는 파리 아파트의 낭만적인 정서란 것이 모두 과장된 환상이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바닥은 걸을 때마다 삐걱대는 소음이 계속되었고 야간에는 얇은 벽을 두고 이웃집 사람들의 대화가 고스란히 들렸다고 말했어요. 겨울철에는 난방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아 실내에서도 두꺼운 이불을 둘러야 했고 여름에는 냉방 시설이 부재하여 극심한 더위를 견뎌야 했습니다. 결국 파리의 그 거처는 외형만 멋져 보이는 사진용 주택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런던에서도 비슷했대요. 월세가 1억 원을 상회하는 고급 아파트를 임대했으나 지나치게 습한 환경으로 인해 옷장 속 고가의 가방들이 곰팡이로 손상되었다고 했습니다. 이런 경험들을 통해 리사는 미국의 진정으로 살기 편안한 주거 공간을 조성해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됐고 한국형 아파트가 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게 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물론 한국의 아파트가 혁신적이라는 평가는 주로 건축 전문 미디어나 포럼에서 접해봤거든요. 하지만 과장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해왔어요. 제한된 공간에서도 모든 것이 효율적으로 설계되어 있고 단지 내에서 활발한 커뮤니티가 형성된다는 설명이었지만 너무 이상적인 묘사처럼 느껴졌어요. 미국에서는 상상조차 어려운 개념이었으니까요. 저는 마음속으로 직접 가보면 또 실망하게 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리사의 소망을 현실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규제와 제약이 너무 많아 쉽지 않을 거라 생각했어요. 차라리 다른 의뢰인들의 일을 받는 게 훨씬 쉽고 간단했죠. 이 일은 시간 낭비가 아닐까 하는 우려가 앞섰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결국 한국행을 결정했습니다. 사실 리사가 제안한 보상이 상당히 매력적이었어요. 독립적으로 일하는 입장에서 이런 기회는 드물기 때문이죠. 그러나 무엇보다 리사처럼 젊고 성공한 기업가가 왜 그토록 한국식 아파트에 관심을 갖게 되었는지
직접 확인해보고 싶은 호기심이 컸어요. 제 마음을 전한 날 리사에게 이번 프로젝트에 기대감이 크다고 전달했습니다. 한국형 아파트가 정말 특별한지 직접 체험하고 미국 시장에 도입 가능한지 분석해보자고 제안했어요. 리사는 밝게 웃으며 제 손을 단단히 잡았습니다. 저라면 이 아이디어를 현실화할 수 있을 거라 신뢰한다며 이 프로젝트는 단순 건축을 넘어 새로운 생활 방식을 제시하는 일이 될 거라고 말했어요. 그렇게 리사와의 한국 일정이 시작되었고 한국의 유명 아파트 방문이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의 아파트 형식의 거주 형식들은 굉장히 많았지만 그녀가 가장 우선시했던 것은 실제 한국에서 인기 있는 아파트 단지들을 보는 것이었어요. 막상 한국 아파트를 멀리서 보니 줄지어 선 거대한 회색 건물들은 솔직히 약간 답답한 느낌을 주었어요. 전문가적 관점으로 봤을 때 이렇게 빽빽하게 지어진 주거 공간이 과연 미국에서 수용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들었죠. 미국은 보통 건물 사이에 충분한 공간을 두고 짓는 게 일반적인데 이런 밀집된 구조를 그대로 가져간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닐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도 잠깐이었어요. 진짜 아파트 투어가 시작되자 제 생각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죠. 첫 번째 방문한 단지의 입구부터가 생각과 완전히 달랐거든요. 경비실을 지나자마자 깔끔하게 가꿔진 정원이 나타났고 산책로 따라 심어진 꽃과 나무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멀리서 볼 땐 단조롭게 보였던 회색 건물도 가까이서 보니 세련된 느낌을 풍겼어요. 입구 옆에 작은 분수대가 있었는데 햇살에 반짝이는 물줄기를 보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한국 부동산 담당자가 친절한 미소로 우리를 맞이하며 건물 안으로 안내했어요. 통역을 통해 설명을 들으면서 리사와 함께 로비에 들어서는데 그 순간 전혀 예상치 못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높은 천장과 고급스런 인테리어, 은은히 흐르는 음악까지 마치 고급 호텔 로비에 들어온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한쪽엔 작은 카페와 독서 공간이 마련되어 있었고 이 정도 시설이라면 미국에서도 충분히 통할 거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위층으로 올라가니 더 놀라운 장면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내부는 그냥 실용적으로만 꾸며진 게 아니라 아늑하면서도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죠. 바닥은 따뜻한 색감의 목재로 마감되어 있었고 큰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자연광이 실내를 밝게 비춰줬습니다. 공간 배치는 거실과 부엌, 침실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구조였고 최신 가전제품들이 완벽하게 구비되어 있었어요. 효율적인 공간 활용이란 게 그저 작은 공간을 최대한 쓰는 게 아니라 얼마나 그 안에서 편하게 살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걸 새삼 깨달았습니다. 그제서야 알겠더라고요. 단순한 사진으로는 절대 이 공간이 주는 감각적인 부분들을 이해할 수 없다는 걸요. 하지만 저를 가장 놀라게 한 건 아파트 내부가 아니라 단지 안의 편의시설이었어요. 담당자가 안내한 곳에서 저는 순간 눈을 의심했습니다. 수영장이 있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그 크기와 시설이 마치 고급 리조트 같았거든요. 실내 수영장은 깨끗하게 관리된 모습이었고 온수 스파와 사우나까지 갖춰져 있었어요. 옆에는 최신 장비를 갖춘 헬스장이 있었고 개인 트레이닝 공간까지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이들 놀이방, 주민들 위한 파티룸, 심지어 아침 식사 서비스까지 제공되는 곳이 있었어요. 미국에도 고급 아파트 단지가 많지만 이렇게 일상생활 전체를 아우르는 편의시설이 체계적으로 갖춰진 곳은 드물죠. 제가 진행했던 개발 프로젝트에서도 이런 수준의 생활 기반 시설을 구현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모든 걸 단지 안에서 해결할 수 있게 설계된 이 방식이야말로 리사가 말했던 진정한 주거 혁신이 아닐까 싶었어요. 리사도 깊은 인상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통역을 통해 담당자에게 계속해서 질문을 던졌고 건축 자재와 설비 시스템에 관한 세세한 부분까지 꼼꼼하게 살폈어요. 그냥 투자자로서의 관심이 아니라 이런 스타일을 진지하게 미국에 도입할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고 프로젝트에 대한 계획이 점점 더 구체화되는 듯 했어요. 아파트를 나오면서 다시 한번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높은 건물들과 빽빽한 구조가 여전히 낯설었지만 그 안에서 이뤄지는 생활의 질과 편리함은 확실히 인상적이었어요. 리사가 왜 이런 개발 방식을 미국에 도입하고 싶어 하는지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았습니다. 이번 투어는 부동산 개발자로서 제 시야를 넓혀주는 계기가 됐고 앞으로의 프로젝트가 더 재밌게 느껴졌어요. 아파트 투어가 순조롭게 진행되는 동안 리사는 내부 공간과 단지 내 시설들을
자세히 살피며 미국 시장에 맞게 적용할 방법을 고민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점점 이곳의 매력에 빠져들기 시작했어요. 예상보다 훨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설계 방식이 눈에 들어왔죠. 하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현실적인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개발팀과의 화상회의에서 미국의 땅 이용 규제, 건축법규, 그리고 주거 문화의 차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다른 층으로 가던 순간 흥미로운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한 여성이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왔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한 여성이 자연스럽게 들어섰습니다. 그녀는 리사를 보더니 환한 미소를 지으며 먼저 영어로 인사를 건넸어요. 뜻밖의 반가운 태도에 저는 순간 놀랐지만 곧 그녀도 이 아파트에 거주하는 미국인이라는 걸 알게 됐죠. 스스로를 케이트라고 소개한 그녀는 편안한 말투로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리사와 몇 마디를 나눈 케이트는 원래 미국의 건축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한국 지사에서 1년간 파견 근무를 오게 되었다고 했어요. 하지만 한국에서 생활하는 동안 완전히 매력을 느껴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돌아갈 생각 없이 이곳에 정착하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가는 건 아예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특히 이 아파트에서의 생활이 너무나 안전하고 편리해서 만족스럽다고 말했죠. 케이트는 한국 아파트의 가장 큰 장점이 안전성이라고 강조했습니다. 24시간 철저하게 운영되는 경비 시스템과 출입자 확인 절차 덕분에 혼자 사는 여성도 걱정 없이 생활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인상적이라고 했어요. 미국에서는 늘 예상치 못한 사건이 벌어질까 불안해하며 지냈지만 여기서는 밤늦게 귀가해도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했죠. 리사는 그녀의 이야기에 호기심을 보이며 좀 더 자세히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케이트는 더욱 흥미로운 정보를 전해줬어요. 매일 아침 15층에 있는 라운지에서 제공되는 조식 서비스가 특히 뛰어나다며 신선한 과일과 갓 구운 빵, 다양한 반찬이 준비된다고 했죠. 미국이라면 고급 호텔에서나 경험할 수 있는 서비스 수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덕분에 바쁜 아침 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 주말에는 브런치 형식으로 제공되어 이웃들과 자연스럽게 교류하는 시간이 된다고 덧붙였어요. 그뿐만 아니라 지하 주차장에서 바로 집까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다는 점, 택배가 철저한 보안이 유지되는 무인 보관함에 보관된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았습니다. 미국에서는 흔히 발생하는 도난 문제도 이곳에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했죠. 대화는 차분하면서도 유익하게 이어졌어요. 케이트는 끝까지 친절하고 전문적인 태도로 자신의 경험을 공유해 주었고 저희의 일정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엘리베이터에서 먼저 내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깊은 감탄을 느꼈어요. 부동산 개발자로서 이런 실제 거주자의 생생한 경험담은 그 어떤 자료보다 가치 있는 정보였거든요. 게다가 현지인이 아닌 외국인의 시선에서 본 한국 아파트의 장점이라 더욱 신뢰가 갔죠. 속으로 이런 안전하고 체계적인 주거 환경을 미국에서도 실현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한국 아파트의 보안 시스템과 편의 시설을 어떻게 적용할지 고민이 많아졌어요.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다음 투어 장소로 이동하는 동안 리사는 깊은 생각에 잠긴 듯 보였죠. 짧았던 대화였지만 미국인 거주자의 생생한 경험이 그녀에게도 큰 영향을 미친 것 같았습니다. 저 역시 이 프로젝트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 좀 더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전문가로서 직접 경험해보니 단순한 건물 설계 이상의 가치를 지닌다는 걸 느낄 수 있었죠. 로비로 내려와 부동산 컨설턴트와 통역사를 따라 다음 장소로 이동하려던 찰나 예상치 못한 소리가 조용한 로비를 가득 메웠습니다. 소리의 정체는 아파트 단지 중앙광장에서 울려 퍼지는 확성기 소리였어요. 컨설턴트는 발걸음을 멈추고 이 아파트만의 특별한 커뮤니티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해 주었죠. 매달 첫째 주 토요일마다 열리는 작은 시장으로 지역 상인과 주민들이 함께하는 공간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부동산 개발자로서 이런 커뮤니티 활성화가 거주 만족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광장에는 깔끔하게 정리된 천막들이 늘어서 있었고 그 아래에서 다양한 물품이 판매되고 있었죠. 싱싱한 채소와 과일, 갓 잡아온 해산물, 그리고 직접 만든 반찬까지 마치 거대한 시장을 옮겨놓은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미국의 아파트 단지에서는 보기 힘든 광경이라 더욱 흥미로웠어요. 리사가 추진하려는 미국 내주거 모델과 이런 요소들이
절묘하게 맞아떨어지는 듯 했죠. 그런데 유독 눈에 띄는 것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손에 들린 종이컵 속 빨간색 음식이었어요. 리사는 호기심을 감추지 못하고 그것이 무엇인지 통역사에게 물어봤죠. 그러자 통역사는 한국의 대표적인 길거리 음식 중 하나인 컵떡볶이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리사의 눈빛이 반짝였고 저는 그녀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바로 알 수 있었어요. 하지만 평소 깔끔을 중요시하는 그녀의 성격상 거리 음식에는 관심을 보이지 않을 줄 알았죠. 그런데 의외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리사는 망설임 없이 노점으로 다가가 컵떡볶이를 주문했어요. 그녀는 위생관념이 철저한 한국이라면 이런 길거리 음식도 충분히 믿고 먹을 수 있다고 했죠. 마침내 우리 차례가 되어 떡볶이를 받아들었어요. 예상과 달리 자극적인 향은 강하지 않았죠. 통역사는 이곳에서 판매되는 떡볶이는 어린아이들도 먹을 수 있도록 달콤하게 만들어졌을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리사는 한 입 먹자마자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예상보다 훨씬 맛있다는 듯 연신 감탄하며 매콤하면서도 달콤한 조화가 인상적이라고 했죠. 저도 호기심에 한 입 베어 물었는데 생각보다 훨씬 매웠습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매운 음식을 즐겨 먹는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묘하게 계속 손이 갔죠. 매운맛이 혀를 톡 쏟아가도 금세 달콤한 맛이 감돌며 오묘한 균형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문득 이런 맛이 한국 아파트의 특성과도 닮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겉보기에는 단순하고 획일적인 건물처럼 보이지만 내부로 들어가 보면 예상치 못한 편의시설과 체계적인 시스템이 존재하는 것처럼요. 떡볶이를 한 입 더 먹으며 저는 한국 아파트의 성공적인 요소들을 미국에 어떻게 접목할 수 있을지 다시 한번 고민해 보기로 했죠. 장터를 둘러보며 우리는 또 다른 흥미로운 광경들을 목격했습니다. 할머니들이 직접 담근 김치를 팔고 계셨고 젊은 부부는 손수 만든 수제 과일청을 선보이고 있었죠. 특히 인상 깊었던 건 모든 판매대 앞에서 오가는 정겨운 대화였어요. 리사는 한국 사람들이 매너가 좋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며 한국식 아파트 시스템을 미국에 도입하는 프로젝트에 전폭적인 투자를 결심했다고 했어요. 그녀는 이것이 단순한 사업이 아니라 자신처럼 안정적인 주거 공간을 갈망하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어요. 처음에는 저도 미국인들이 한국식 고층 아파트 단지를 받아들일지 의문이었다고 솔직히 말했어요. 하지만 오늘 케이트 같은 미국인이 한국 아파트 생활에 완전히 만족하는 모습을 보고 다른 투자자들도 충분히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 같다는 기대감이 생겼다고 했어요. 특히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가 커뮤니티와 편의성을 중시하는 점을 고려하면 한국식 아파트는 분명 미국 시장에서도 충분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덧붙였죠. 리사는 제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이번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자신의 어린 시절 꿈을 이루는 동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진정한 집의 의미를 전달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내비쳤어요. 식사를 마치고 고깃집을 나서는 길 리사와 저는 짧게 웃으며 서로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마장동 고깃집에서의 맛있는 식사를 마친 후 저는 소화를 좀 시키고 싶어서 혼자 거리를 걷기로 했어요. 배도 부르고 날씨도 선선해서 잠깐 산책하기에 딱 좋았거든요. 리사와의 대화에서 느꼈던 아이디어와 영감을 곱씹으며 골목길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한국의 밤거리는 생각보다 조용하고 평화로웠어요. 낮에는 사람들이 분주히 움직였던 곳이었지만 밤이 되니 한층 차분해진 분위기였죠. 그렇게 걷던 중 남자친구 마이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마이클은 저와 같은 부동산 분야에서 일하는 디자이너였어요. 저는 반갑게 전화를 받았는데 마이클은 제 목소리를 듣자마자 프로젝트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냐고 물었죠. 한국에 온 지 며칠이 지났으니 궁금했던 모양입니다. 저는 흥분된 목소리로 지금까지 본 한국 아파트 단지에 대해 설명했어요. 특히 오늘 본 아파트 단지의 커뮤니티 시설과 보안 시스템 그리고 주민들의 생활 방식에 매료되었다고 말했죠. 마이클은 제가 이렇게 열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오랜만이라며 놀라워했습니다. 저는 더 자세히 설명하고 싶어서 영상통화로 바꿨어요. 마이클, 여기 한국 아파트가 얼마나 놀라운지 직접 보여줄게라고 말하며 오늘 촬영한 사진과 영상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런 환경을 미국에서도 만들고 싶다고 열정적으로 이야기했죠. 한국식 아파트의 장점을 미국의 주거 문화에 접목시키면
획기적인 프로젝트가 될 것 같다고 설명했어요. 특히 커뮤니티 중심 설계와 최첨단 보안 시스템은 미국 시장에서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을 거라고 강조했죠. 마이클도 처음에는 미국인들이 고층 아파트 단지에 살려고 할까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미국에서는 단독주택이나 타운하우스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케이트 같은 미국인이 한국 아파트 생활에 완전히 만족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조금씩 마음이 바뀌는 듯 했어요. 게다가 요즘 미국 젊은 세대들이 커뮤니티와 안전을 중시하는 추세라 시기적으로도 좋을 것 같다고 했어요. 전화를 끊으면서 저는 마이클의 격려에 힘을 얻었고 한국에서 배운 아이디어들을 어서 미국에서 실현해보고 싶다는 열망이 커졌죠. 한국에서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온 후 저는 즉시 프로젝트 기획에 착수했습니다. 리사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한국식 아파트 단지 개발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장소는 무려 미국에서도 금싸라기 땅이라 불리는 곳이었습니다. 상업용 빌딩을 세우면 훨씬 더 돈이 될 텐데 그녀는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난관은 역시 미국의 복잡한 토지 이용 규제와 건축 허가 절차였죠. 고층 건물에 대한 각종 규제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수개월간 지자체와 협상을 벌이며 설계를 수정하고 환경 영향 평가를 받고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했어요. 처음에는 많은 반대에 부딪혔지만 한국식 아파트의 장점을 꾸준히 설명하고 지역 사회에 줄 수 있는 혜택을 강조하면서 조금씩 인식이 바뀌기 시작했죠. 특히 리사의 성장 배경 이야기와 안전한 커뮤니티를 만들고자 하는 진정성 있는 비전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결국 1년여의 노력 끝에 모든 허가를 받아내는데 성공했어요. 다음 과제는 투자자 모집이었죠. 리사가 상당 부분을 투자하기로 했지만 이 규모의 프로젝트는 더 많은 자금이 필요했거든요. 저는 마이클과 함께 완벽한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했습니다. 한국 아파트 단지의 장점을 보여주는 영상과 함께 미국 시장에 맞게 조정된 설계도를 제시했어요. 그리고 뉴욕의 고급 호텔에서 열린 투자자 설명회는 예상을 뛰어넘는 성공을 거두었죠. 실리콘밸리의 유명 벤처 캐피털부터 유럽과 중동의 부동산 투자자들까지 예상보다 훨씬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특히 밀레니얼 세대를 위한 미래 지향적 주거 공간이라는 컨셉이 투자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 같았어요. 결과적으로 목표 금액의 2배가 넘는 투자 약정을 받아내는 대성공을 이뤘어요. 신문과 방송에서도 혁신적인 주거 모델로 이 프로젝트를 조명하기 시작했고 부동산 업계에서도 큰 화제가 되었죠. 이제 곧 착공식이 시작될 예정이에요. 미국에 지어지는 한국 아파트가 어떤 영향을 이끌어낼지 기대가 됩니다. 오늘 사연에 대해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